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데드라인 준수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김민부, 오경석, 오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향후 의사가 될 분들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소양이 있습니다. 먼저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데드라인을 준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데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와의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을 포함해서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아우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창시절의 모습은 향후 의사가 되었을 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되어서 데드라인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학부 시절부터 데드라인을 준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부 시절에 데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과제를 기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에 공감하는 분이 계신지요? 이 그림은 대학생들이 주로 과제를 언제 수행하는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기한일이 다가와서야 과제를 수행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소위 멘탈 붕괴를 경험한다는 내용입니다. SNS에 올라와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받은 그림인 만큼 여러분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데드라인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데이터 자료들은 2014년 1학기 충북대학교 의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동안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적은 얼마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적으로 1.37회 데드라인을 어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데드라인을 어기는 사람이 계속 어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과제를 주로 언제 시작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48%의 학생들이 기한일을 반 이하 남기고 과제를 시작한다고 응답했으며 33%의 학생들은 제출일을 하루 남기고 과제를 시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시작하는 시간과 데드라인을 어긴 횟수를 상관 분석한 결과 과제를 늦게 하는 사람이 데드라인을 어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데드라인을 어기는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드라인을 어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과제를 미루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을 어기는 학생들의 성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할 일을 미루는 성향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앞에서 과제를 늦게 수행한 학생이 데드라인을 어기는 비율이 높다는 상관분석 결과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미루는 성향을 개선한다면 데드라인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데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이 수업에도 지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1학기 동안 지각 혹은 결석을 한 경험을 통계되어 데드라인을 어긴 경험과 상관 분석을 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을 할 때에는 지각은 1점, 결석은 2점으로 점수하여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이 3.73점으로 나왔으며 상관 분석 결과 데드라인을 어기는 학생들은 수업에도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데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은 약속 시간에도 늦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약속 시간에 주로 언제 도착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데드라인을 어긴 경험과 상관 분석한 결과 데드라인을 어기는 학생들은 약속 시간에도 늦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데드라인을 어기는 학생들은
단순히 과제 제출을 늦는 것 외에도 수업 시간에 지각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이 설문조사 결과 이런 문제들은 미루는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은 미루는 성향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루는 성향을 개선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미루는 성향과 관련된 논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Relationship between procrastin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a group of undergraduate dental students in India입니다. 인도 치대생들을 대상으로 미루는 습관과 학업 능력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것입니다. 제목의 procrastination은 미루는 병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해외에서는 미루는 습관을 정신병으로 분류하기도 할 정도니 프로크라스티네이션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의 질문은 학생들이 미루는 성향은 학업 성적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자들은 인도의 바주피 치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을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학업 성적이 평균 이상인 그룹, 학업 성적이 평균인 그룹, 학업 성적이 평균 이하인 그룹 총 3그룹으로 나누어 미루는 성향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업 성적이 평균 이상인 학생은 미루는 점수가 상위 36.4%로 가장 낮았고 학업 성적이 평균인 학생은 상위 35.4%로 중간이었으며 학업 성적이 평균 이하인 학생은 상위 28.2%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학업 성적이 낮은 그룹일수록 미루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낮은 학업 성적은 학생들이 낮은 자존심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입니다. 또 학업 성적 평균 집단과 평균 이하 집단에서 미루는 경향과 성적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루는 성향은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분석 결과처럼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하고 약속 시간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업 성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하진 않았지만 데드라인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학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학업 성적은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미루는 습관을 개선한다면 여러분들은 약속 준수, 학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루는 습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조는 미루는 습관, 즉 procrastination이 학생들의 데드라인 내 과제 제출과 학업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조는 미루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학생들이 데드라인 내에 과제를 더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까 많이 검색을 해보았는데 그중 가장 좋다고 생각한 자료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미루는 습관 버리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윌리엄 너스입니다. 이분은 30년 이상 미루는 습관에 대해 연구하고 또 임상 경험을 쌓은 학자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글을 기고하였고 또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현재는 엘버트 앨리스 연구소에서 교육훈련 담당 이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문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루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do it now, 두 번째는 PURRRR 자율적 훈련,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기록하기 기법입니다. 첫 번째, do it now.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어떤 사진인 것 같나요? 네, 바로 여러분이 시험 하루 전날에 책상 앞에 앉아있는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얼마 안 가 이렇게 변하고 말겠죠. 네,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은 공부 빼고 모든 게 재밌습니다. 핸드폰을 껐다 켜는 것도 재밌고, 심지어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 가루가 그렇게 흥미로워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질려서 미루게 되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부를 끝까지 완수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자는 5분 기법을 활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5분 기법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5분만 투자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부담이 된다면은 막상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런데 진짜 딱 눈 감고 5분만 해보다 보면은 그런 두려움이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란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CI 센터 수기를 쓸 때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해 봤는데요. 처음에 5장이나 써야 된다는 압박감에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돼서 진짜 처음에 딱 눈 감고 5분만 써봤는데 신기하게도 생각보다 글이 잘 써져서 6장을 순식간에 써서 냈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키워드 PURRR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은 적절한 행동을 하여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클수록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에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URRR 자율적 훈련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면 미루는 습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 영어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pause, 즉 중지, U는 utilize, 활용, R, reflect는 심사숙고, R, reason은 판단, 또 R, respond는 반응, 그리고 마지막 R, revise는 수정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뭔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로 제가 시험 기간에 어떻게 했는지 여기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use, 페이스북을 중지한다. utilize, 생화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F를 받을지도 몰라 라는 공포감을 이용한다. reflect, 의예과니까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심사숙고한다. reason, 공부하기 싫으니까 합리화하는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 respond, 생화학책을 피는 반응을 한다. revise, 시험 공부하기 싫어서 페이스북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수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록하기입니다. 미루는 상황을 닥쳤을 때 그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반성하여 추후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실생활에서 제가 설거지 밀렸던 일에 대입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거지를 미뤘다. 2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3번, 진작 할걸 이란 생각이 들었다. 4번, 이미 지저분한 거 굳이 지금 할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5번, 결과적으로 그릇에 곰팡이가 피어서 악취가 났다. 결국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여서 나중에 보았을 때 좀 더 나은 행동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록하기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과제를 하면서 참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루는 습관이 심한지도 잘 몰랐는데
과제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조원들과 이야기하면서 미루는 습관이 많이 교정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참 보람찬 과제였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근력을 기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의지력을 기르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학우들이 보면은 근육 키우는 데에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헬스장 다니면서 한 달, 두 달씩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의지력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자포자기하고는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의지력도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력이 약하다고 비관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감사합니다.